안녕하세요. 장충당 공원에 30만 명을 깨부셔라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957년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정재에게 심각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5월 25일 장충당 공원에서 벌어질 야당의 시국 강연회를 깨부수라는 이기붕의 이 명령은 4.4 5.18 개헌과 장면 저격 사건, 그리고 직전인 1956년에 있었던 정부통령 선거에 화들짝 놀란 자유당이 텔레비전은 물론 변변한 라디오조차 없었던 신생 독립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언로가 막히자 장애로 나가 바로 작년의 정부통령 선거에서 해공신익희가 한강 백사장으로 불러들인 인파가 무려 30만이라는 사실에 고무된 나머지 다시 한번 그날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이번에는 장충당 공원에서 집회를 계획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동대문 사단의 이정재에게 집회 저지를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대문 상인연합회 회장실엔 인상을 쓰고 있는 이정재와 사무회의 종로사단, 광화문사단, 서대문사단을 비롯 이마수와 조열성, 김사범 등 동대문의 기라성 같은 주먹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만 명이 모이는 야당 집회를 우리가 깨부셔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누군가의 물음에 도대체 몇 명이나 모인답니까? 덩달아 이마수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공신익희 대통령 선거연설에 한강에 30만 명이 모였잖아. 야당에서는 이번에도 그 정도의 인파는 모인다고 예상하던데 무엇보다 조병옥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게 해야 돼. 30만 명이요? 모두들 30만 명이라는 소리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이번 야당 집회에 경비를 서는 인물이 바로 김두한이야. 낯기 읊조리는 이정재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주먹들이 긴장했습니다. 김두한이라면 아무리 지금은 은퇴했다지만 한때 종로 우미관을 주름잡던 주먹 황제가 아닌가. 모두들 긴박감에 숨을 죽인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정재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사돈이 책임지고 맡아주세요. 이정재가 사돈이라고 부르는 사나이는 바로 유지광이었습니다. 이정재와 유지광 둘은 같은 이천 출신으로서 이정재의 고모가 유지광의 형에게 시집가는 바람에 둘은 사돈 관계가 된 것이었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은 유지광의 비장한 표정과 자신을 제껴두고 유지광을 택한 이정재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이마수의 얼굴 등 어수선한 가운데 오늘의 회의가 끝나고 각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대체 자유당과 민주당 이 두 당은 왜 이렇게 으르렁대게 된 것일까?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 그는 1948년 국회에서 간선제로 선출된 뒤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시영, 조봉암, 신웅우 등을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으나 1956년의 선거에서 바야흐로 야당인 민주당의 해공신익희에게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와 부통령 후보 장면의 연설회인 한강 백사장에 모인 인파가 무려 30만 명이었습니다. 그 넓은 한강 백사장을 가득 메운 국민들에게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로 맹공을 퍼부었고, 이에 맞서 자유당은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국안인 명관이다라는 구호로 방어하자 창과 방패의 대결을 하며 이번이야말로 철옹성 같던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던 선거에서 호남선을 타고 전주세로 향하던 신익희가 이리역에서 뇌혈로 사망하고 말았으니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훗날 죽음으로 대권의 꿈을 놓친 신익희의 뒤를 이어 이승만의 자리에 도전장을 냈던 유석 조병옥마저 병으로 미국 월트리드 육군병원에서 죽음으로써 이승만은 가히 신이 내린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으나 문제는 이승만의 러닝메이트 이기붕으로 부통령 선거에서 낙방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선거마저 당선이 불투명이자 자신의 충직한 파트너인 동대문 주먹사당 이정재의 이천 선거구를 뺏는가 하면 4.19의 도화선이 된 1960년 3.15 선거에서도 이미 자유당은 조병옥의 죽음으로 당선이 확실시된 이승만보다도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위하여 부정선거를 획책하다 마침내 자유당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정치적 사건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이 이번에는 장충당 공원에서 시국 강연회를 개최한다니 이에 놀란 이기붕이 이정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정재는 이 문제를 유지광에게 일임한 것이었습니다. 유지광의 사무실에 모인 화랑동지의 주먹들, 유지광으로부터 각자 임무를 부여받고 헤어지는 듯 했으나 유지광이 없는 사이 독사가 말했습니다. 야, 내일 경비대장이 김두한이라며? 그럼
아예 오늘 밤에 김도환을 박살내버리자고. 모두들 상상도 못했던 독사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야당의 집회가 열리기 전 미리 김도환을 깨부수자는 독사. 독사가 누구인가? 바로 단성사에서 총을 맞고 주먹계를 은퇴한 김동진의 행동대장으로 이제는 유주강 밑에서 한가닥 하는 주먹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도환인데 괜찮을까? 누군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야, 아무리 김도환이 한 방에 상대를 쓰러뜨리는 입봉이라지만 그것도 이미 20년 전의 일이야.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우리라고 그런 완력이나 주먹이 없을까? 독사의 끈질긴 설득에 모두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 가보자고. 날고 뛰는 우리의 주먹을 한불간 김도환이 버텨낼 수 있을까? 모이면 용감해진다던가. 자신들의 숫자만 믿고 모두들 자신감에 흥분에 들떠 실이 났습니다. 몇 년 전 동대문의 주먹들이 시라소니를 깨뜨렸다면 이번에는 자신들이 주먹계의 고두 김도환을 잡는다는 생각에 우르르 일어나 다음날 집회 질서를 준비 중인 민주당 청년 당원들 숙소로 몰려갔습니다. 거침없이 달려온 수십 명의 주먹들은 문 앞에 젊은이들을 간단하게 제압하고 쳐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 피 튀기는 소란 속에 모습을 드러낸 사나이 김도환. 수표의 다리미 거지에서 주먹 하나로 종로를, 아니 전조선을 석권하고 이제 해방된 조국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으로까지 우뚝 선 사나이. 그를 바라본 독사패들이 잠시 흠칫했으나 서로를 의지한 채 당당히 나섰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내일 우리 일을 방해하신다기에 병원으로 모셔드리러 왔습니다. 몇 달간 푹 쉬면서 몸조리나 좀 하시죠. 독사의 말을 신호로 맨 앞에서 뛰어들던 주먹 하나가 제대로 김도환에게 다가서기도 전에 벼락같은 주먹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진정 이것이 주먹이고 말로만 듣던 한 방에 끝낸다는 입봉 김도환의 실력인 것인가? 여기저기 저마다 김도환을 잡아보겠다고 덤벼들었지만 정말 말 그대로 한 방에 한 명씩 모조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도끼를 머금고 쳐들어왔던 독사마저 김도환의 그 현란하다는 발치기 한 방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김도환의 일갈에 정신이 든 독사가 뒤돌아가는 김도환을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을 바라보듯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1957년 5월 25일 토요일, 조병옥을 비롯한 야당의 시국 강연회를 들으러 수많은 인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0,000명, 끊임없이 모여드는 군중들을 본 동대문의 주먹들이 기가 질렸으나 자신들 또한 1,000명이 넘는 주먹들로 재빨리 연단 주변을 점령하고 연설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전진한 의원의 연설이 끝나고 조병옥 박사가 나올 때 마이크의 선을 끊어버리고라 하였고 여의치 않을 시 앰프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전진한 의원의 연설이 끝나고 등단한 조병옥이 자유당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앰프가 불이 나버렸고 동대문에서 동원한 주먹들의 몽둥이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 놀라고 분노한 조병옥이 소리쳤습니다. 저놈이야 저놈! 저 깡패놈이 제일 악질이야! 조병옥의 손가락에 유지강을 가리키자 유지강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이 박사 밑에서 녹봉을 받던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설치고 있어? 이들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주먹들이 연단으로 뛰어올라 대기하고 있던 연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지만 웬일인지 김도환을 비롯한 민주당 청년 당원들의 적극적인 저지가 없이 한강 백사장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쳐 집회를 해산시키는 것을 신호로 동대문에서 동원된 주먹들도 재빨리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며칠 후 터졌습니다. 동아일보에 연단을 향해 소리치며 돌진하는 유주강을 비롯한 주먹들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실렸고 이 기사를 본 어느 독자가 이들의 이름과 어디 가면 잡을 수 있다는 상세한 투고를 동아일보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체포를 차일피일 미루다 수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이정재의 동생 이재선이 시공간에 영화 보러 갔다가 시공간의 수표주인 배정우에게 폭행을 당하자 그를 납치하여 린치한 사건으로 체포돼 겸사겸사 8개월의 형을 사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장충당 공원의 30만 명을 깨부셔라 편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